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는 것도 어렵고 파는 건 더 어려운 시장. 지금 현재 장관님께서 이걸 조절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집 걱정을 함께 드리는 김매들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부동산이 아주 꽁꽁 얼어붙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이런 상황에서 손을 놓고 계시면 안 되고요. 결과적으로 그게 맞든 틀리든 항상 이유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부동산이 왜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는지, 그리고 또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과연 언제쯤 풀릴지, 요거까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지금 부동산 시장은 왜 이렇게 얼어붙었나? 왜? 자, 여러분, 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살죠. 이렇게 단란한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근데 또 옆에 이렇게 집이 또 하나 있겠죠. 요리하시는 분이 사나 봐요. 그리고 또 옆에도 이렇게 집이 있겠죠. 그리고 또 주변에도 집이 또 있을 거고요. 이렇게 많은 집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우리 DJ 지망생 분이 사시나 봐요. 여기는 운동하시는 분이 사시고, 여기는 공부하시는 분이 사시고, 이 친구는 어젯밤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잔다, 자. 잘 땐 푹 자야 돼. 형도 그랬어. 어이구, 이 친구는 아주 시원한 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집들이 있고, 그 안에 각자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이분 중에는 자가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은 여력이 조금 안 돼서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요 집들이에요, 요 집들. 자, 요렇게 이 집은 집주인이 들어와서 입주를 할 집이었고, 요 집은 지금 공실인데, 누가 이 집을 산다 그러면 입주 가능한 집으로 매매 물건으로 내놓은 집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빈집으로 남겨둔 게, 요게 전략상 남겨둔 건데, 오히려 지금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임대 물량으로 바뀌고요. 얘도 임대 물량으로 바뀌고, 얘도 임대 물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신축 입주까지 있는 집들은 얘를 일단 전세로 바꾸고요. 얘도 전세. 그래서 이렇게 전세로 바꿨는데 이 와중에 이 지역에 지금 신축 입주까지 있다 그러면 물량이 넘쳐나잖아요. 갑자기. 그리고 지금 요 물량 요거 입주하려던 집주인이 입주하려던 요 물량도 여기 사는 DJ였어. 요 DJ 펑키 사운드가 요 집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거나 하고 여기로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을 텐데 요 집이 또 안 팔려요. 지금 전세입자 구하기가 좀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전세도 안 나가고 팔리지도 않고 월세를 두자니 요 보증금을 가지고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목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요 DJ는 이 집의 계약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왜냐면 여기 들어가려면 돈이 더 필요하니까 이 집을 연장하거나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이 집에 머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입주하려던 물량 요거까지 같이 전세로 나오겠죠. 근데 그나마 우리 DJ는 행복한 거야. 우리 요리사님은 이렇게 요리를 해서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요번에 요 집으로 갈아타려고 요 집을 미리 사놨거든. 그러니까 요게 1주택인 상태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셨는데 얘를 지금 팔아야 되는데 얘도 내놨지만 안 나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급매로 내놨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가끔 누가 또 한 번씩 오면 지금도 급매 가격인데 이걸 확 후려치려고나 하고 시작부터 내고를 치고 들어오니까 우리 요리사님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분은 요 요리사님이 들어오시면 여기 요 집으로 갈아타려고 그랬거든요. 여기가 비대가 아주 좋다 그래가지고 여기로 갈아타려고 그랬는데 일단 지금이 조금 하락장인 것 같고 요걸 먼저 팔고 갈아타야지. 요걸 먼저 사고 요걸 팔려고 그러면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요 집을 지금 눈독만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거래는 못해, 거래는. 얘가 안 팔리니까. 그리고 비대. 우리 비대는 지금 너무 고민이 많아서 변비가 걸렸어요. 사실 요 빈집이 우리 비대집이에요. 그리고 분양권도 하나 있어서 여기도 전세를 놓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요 집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 비대가 지금 월세를 준 집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 비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얘가 또 많이 비싸. 그래서 한 채, 두 채, 세 채를 다 합쳐보니까 종부세가 또 만만치 않네요. 이것도 안 팔려. 이것도 안 팔려. 분양권은 거래도 막혔어.
지금 이 좋은 집을 팔아서 이것들을 메꿔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돼서 지금 변비가 걸린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이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내가 위너인 줄 알았는데 지금 지는 느낌 막 나고 너무 슬프단 말이죠. 자, 우리 단란한 가족분들도 슬픔은 만만치 않아요. 우리 신축 아파트에 당첨이 됐지 뭐야. 여기가 학세권에 역세권에 공세권에 아주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지금 여기를 입주하려면 무조건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도 못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부담이 너무 많이 돼서요. 오히려 여기를 지금 전세를 주고 지금 여기서 저렴하게 계속 살아야 되나 이게 너무 고민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얘가 제일 속편해. 지금 그냥 월세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살았거든. 근데 얘가 진짜 위너일까요?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 얘는 요 집을요. 나중에 집을 못 살까봐 투자 목적으로 하나 사두고 자기는 월세로 거주하는 그렇게 나름대로 똑똑한 투자를 한 사람인데 지금 너무 걱정인 게 지금 우리 단란한 가족분들이 여기로 들어가면 신규 전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신규 전세입자를 구하려면 지금 전세 가격보다 요게 더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이른바 역전세가 날까 봐 요게 걱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공부한 게 아니고 밤새 걱정하다가 잠깐 잠든 거였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또 얘도 걱정이다. 얘는 지금 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면요, 지금 무주택자인데 집값이 쭉 떨어질 것 같은데 얘가 어디까지 떨어질까? 나는 지금 요 바닥을 잡아야 되는데 가장 싼 지점에서 내가 이걸 딱 낚아쳐야 되는데 요 지점이 언제일까? 요거 지금 엄청 공부하는 거거든요. 공부를 조금 해봤더니 지금은 월세가 유리해서 월세로 사람들이 간다지만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올라갈 거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임대 가격이 또 올라가면 나는 또 언젠간 걱정하는 날이 올 텐데 지금 이 시기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데 이 친구도 또 나름대로 이렇게 걱정이고요. 결국 지금 여기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계획들은 많으신데 다들 걱정만 하시다가 관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걱정이든 관망이든 아무튼 지금 다들 가만히만 계시는데 분명히 이렇게 관망만 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께서는 지금 일단 여러 가지 환경이 전세보다 월세가 더 유리한 상황이 왔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금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월세가 유리하다면 지금 여기에서 떠날 이유가 없어요. 괜히 이사 비용을 더 지불하면서 다른 전셋집으로 가느니 그냥 머물러 있는 집에서 월세를 조금 더 지불하면서 계속 머물러 있는 요런 선택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고 근데 제가 서두에 요 집들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집을 공실로 냅두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투자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하에서는 요렇게 집을 공실로 두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실수요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세를 준 집보다 훨씬 더 팔기가 유리했잖아요. 팔기가 유리하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 많은 분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반전세나 월세를 감당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계시다 보니까 오히려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자면 지금 이분들이 제일 머리가 아파졌어요. 그렇다고 전세 가격을 조금 낮춰서 전세를 집어넣자니 예전과는 달리 임차인을 한번 집어넣으면 이게 4년이 묶이잖아요. 이 4년 내에 이걸 팔라 그러면 전세 가격을 최대한 높이 받아놔야 나중에 매매가 잘 될 거기 때문에 섣불리 또 저가로 전세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지역마다 단지마다 이런 집들이 지금 많이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요즘에 요 물량들 있잖아요. 요 물량들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합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주택시장의 방향을 정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런 매물들이 지금 월세가 잘 나가니까 이런 매물들이 이제 월세로 전환을 할 거고 월세가 잘 나가니까 월세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금리가 인상하는 동안에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빈집이기 때문에 이걸 월세로 전환을 해서 월세로 임차인을 맞췄는데 이게 처음에는 전세가 안 나가서 맞췄지만
이러다 보니까 월세가 잘 들어오네. 그럼 이렇게 되면 돈이 있는 분들이 지역을 바꿔가면서 월세 수요가 있는 데를 옮겨 다니면서 자발적으로 이 월세 매물들을 쫓아다니는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근데 지금 이 빌집 중에서 이 빌집은 다시 전세를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빌집 중에서 내가 전세를 못 채우면 전세가 안 나가서 못 채우면 어쩔 수 없이 전세 가격은 쭉 떨어지고 보증금이 떨어지고 소유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내려준 만큼 월세를 충당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신규 세입자 입장에서도 이 단지마다 보증금이 다 틀리면서 월세가 또 다 틀리니까 그 내가 맞는 보증금에 내가 맞는 월세를 또 찾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 이게 말이죠. 월세를 내놓고자 하는 사람들과 월세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 서로의 니즈가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택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매매 가격은. 그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임대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럼 결국에는 또 돈이 있으신 분들이 월세를 또 더 올려받을 수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인 금리 인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이 주거 비용의 고통까지 감당해야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월세화를 말씀드리면서 쭉 풀어드린 적이 있었던 얘기인데 아니 지금 이 시기가 오고 있는 건가 저는 요런 생각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런 매물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언젠가는 얘도 이런 매물이 되고 언젠가는 얘도 이런 매물이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이 매물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걱정과 더불어서 살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임대를 놀려는 사람, 임차를 하려는 사람 다들 지금 걱정투성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주택자도 그렇고 무주택자도 그렇고 새로 시장에 진입할 신혼부부 같은 신규 진입자들도 그렇고 다들 걱정만 하고 있어요. 걱정만.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또 요건 어떻고, 요렇게 열거해 드리기보다는 상황에서 생각나는 것들만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수십 가지의 이유들로 지금 거래가 막혀 있단 말이에요. 무주택자들은 무주택자들 나름대로 방향성에 대한 걱정, 일단 공통적으로 다 방향성에 대한 걱정을 하실 거고, 다주택자들은 세금 걱정에, 역전세 걱정에, 집값 하락할 거 걱정에, 그리고 지금 막 집을 샀거나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대출 걱정, 금리 걱정에,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걱정의 크기가 또 나눠지는 게 대출이 40% 가능한 사람, 50% 가능한 사람, 70% 가능한 사람, 대출이 아예 안 되는 금액, 종부세를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 양도세 혜택을 내년까지 받는 사람, 일시적 2주택을 반드시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중에 정말 다주택이 하고 싶으실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취득세도 일반 세율 8%, 12%를 고민하는 사람, 향후 공급 물량이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저기 막 질렀는데 갑자기 시장이 이렇게 돼서 고민 중인 사람. 이게 정말 너무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안에. 자, 그래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요. 빨리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낮춰서 빨리 파는 거고, 더 싸게 사고 싶은 사람들은 더 기다리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전 시장에서 터무니없이 많이 올랐던 곳이나,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은 가격이 조정을 받는 거고, 지난 시장에서는 다 올랐잖아요. 오를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오른 곳이 있을 거고요. 공급이 많아서 오를 이유가 없었는데 따라 올랐는데 신축 입주까지 많으면 더 빠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지역별로, 상품별로, 요 사람별로, 개인별로 너무 개별성이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전 상승장처럼 어떻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퉁쳐서 설명드릴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최대한 간결하게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간결하게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 많은 분들이요, 공통적으로 걱정하고 계신 것들이 뭐냐면 이 물량들이거든요. 남는 물량들, 그러니까 매매 물량은 줄고 있지만
전세 물량이 많아진다. 아까 장표에서 보면 요런 상황이었잖아요. 원래 이렇게 빈집들이 있는 상황에서 집들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집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빈집들이 있으니까 얘가 요렇게 나가고 요렇게 나가고 요렇게 돌면서 빈집들이 순환을 도와주는 건데 요렇게 거래가 되면서 순환을 도와주니까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 건데요. 근데 지금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래량이 완전 죽었잖아요. 거래량. 이렇게 꽁꽁꽁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거래가 완전히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래까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다 많아 보이는 겁니다. 얘네들이.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을 때는 요거 요 집을 한 번에 다 내놓지만 얘가 거래가 되면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다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이 얘기 영상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실수요자들밖에 없어서 그렇고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실수요자밖에 없는데 그 실수요자들이 지금 고민만 하거나 반전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쌓이는 거고 이런 물량들이 하나 둘 쌓이다 보니까 분위기상 더 쌓이는 거고 더 쌓이니까 거래를 더 못하는 거고 거래를 더 못하니까 더 쌓이는 거고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거래를 못하는 거고 거래를 못하니까 실수요자들은 더 불안한 거고 근데 뉴스를 틀면 더 불안하게 하고 이 전 상승장까지는 멘토랍시고 여기 사라 저기 사라 하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이젠 이런 분들도 다 없어지니까 또 불안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선수들이잖아요. 선수들.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선수들은 몸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 출발선에 서기 전까지 이 자기들만의 루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육상 선수들은. 그래서 자기가 늘 하던 대로 발목 풀고 손목 풀고 목 운동하고 무릎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딱 출발선에 와서 한쪽 무릎을 딱 굽히면서 자연스럽게 출발 준비를 하는데 이 선수가 아닌 분들은 벌써 준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부터 풀어야 될지 여기서 지금 여기 출발선에 오는 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목을 풀든 손목을 풀든 하면서도 그게 또 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시장이 더 침체가 된 거고 이러려고 이전 정부에서 이분들을 출발선에 서지 못하게끔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분들이 빨리 다시 나와서 집을 사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 상황을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보는 그런 과정인데 그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 22년을 전망하면서 요 두더지 그림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꾸 어떤 예측 같은 거를 하시니까 이번 장에서는 예측보다는 대응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실수요자인데 실수요자. 아니, 요 투자자들이 갈 곳을 찾으라 그러면 어느 정도는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실수요자들은 어디서 이렇게 튀어나올지 이걸 맞출 수가 없단 말입니다. 실수요자의 움직임은. 다주택자들은 투자를 할 때 이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를 보거나 아니면 미래 가치 대비 현재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보거나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점들을 가지고 어떤 걸 언제 살까를 고민하지만 실수요자들은 엄청 많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투자자들에 비해서. 우리 실수요자들은요, 집을 하나 사고 이사를 하나 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큰 일이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아구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질 못해요. 예를 들면 이거 계약하기 전에도 지금 DSR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개중에는 알아보시면 대출 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 DSR 무서워서 대출 생각을 안 하시고요. 금리를 따지기 이전에 이게 무서워서 대출 생각도 못 하실 거고요. 그리고 대출을 실행하는 시기는 계약 중도금 있으면 중도금, 잔금, 요 잔금 시기에 대출을 실행하는데 요 텀이 있단 말이에요. 텀이. 가뜩이나 불안한데 요런 집들이 없어서 요 날짜 조율이 안 되면 요 빡빡한 일정 안에서
요거 못 맞춥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5억이 있는데 이 옆, 이 옆에도 5억이야. 그럼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이 집을 매매하는 거면 5천을 받았을 거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서 나가는 거면 계약금으로 5천을, 집주인한테 계약금으로 5천을 받았을 거고, 요 5천을 가지고 집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실수요자들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나머지 4억 5천을 받아서 이 4억 5천으로 내 돈 뭐 1억을 보태서 5억 5천으로 간다 그러면 대출은 이날에 맞춰서 잘 나올까? 아니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전 집 잔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분명히 은행이나 대출 상담사가 대출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지금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실수요자밖에 없고 팔 수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파는 거는 쉬운데 사는 거는 어려운 시장. 이게 실수요자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는 것도 어렵고 파는 건 더 어려운 시장. 이게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거래가 그렇게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부동산이 꽁꽁 얼었는데, 그럼 이 그림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거래를 힘들게 한 원인.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실수요자라 그랬는데, 집을 실수요자만 그나마 살 수 있게 해주고, 투자자들은 집을 사봐야 실익이 없게 만들어서 더 이상 진입을 못하게 만든 요건 이전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이전 문 정부의 규제 정책이 이제 효과를 발현하는 거고요. 저는 2022년 전망 자체를 속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요 이상한 22년의 부동산을 전망한다는 거는 요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진 짓이다. 그래도 여러분들께 응답은 해드려야겠어서 그냥 이렇게 집값 전망 정도를 조심스럽게 좀 해보자면 올해도 속지 말자. 이게 22년도에도 계속 연장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22년 집값 전망 자체를 속지 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때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대출 규제가 나왔을 때잖아요. 대출 규제 때문에 이 거래량을 죽여서 미분양이 증가하는 모습을 만들 거고, 결과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만들 거다. 그래서 집값이 하락하는 모습을 만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로서 분위기는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표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있는 건데요. 하락하는 지표를 보여줄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집을 안 사도 된다라는 인식이 들 때까지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혼란스럽게 지금 이 당시에는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간 것 같은데 지금은 의도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시기상으로 보면 요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이때 정부에서는 이걸 의도적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했고,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 같은 거를 물가 상승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 부동산을 잡기 위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혜택을 줘서 시장의 재고주택 물량을 출하시켜서 요 방향성을 이렇게 이어가겠죠. 지금 여기까지 했죠. 이번에는 전과 다르구나 하는 확실한 모습을 여러분들께 심어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지금 딱 요 상태까지 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금 상황은 인위적인 건 아니고 이때 만든 이 상황이 이제 효과를 발현하는 거고 지금 현재 장관님께서 이걸 즐기고 계신다고 해야 되나? 이걸 조절하고 계신 겁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안 사길 잘했구나. 근데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전체가 같이 오르고 같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국이 다 같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전국이 이렇게 다 같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정상적인 시장인지 아닌지는 지금 이 거래량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 지인 빅데이터 보시면 여기 거래량 있잖아요. 거래량. 이 거래량을 클릭. 여기 숫자로 보는 게 더 확 와닿으실 것 같은데 8월달 거를 보면요. 원래 월 평균 매매 거래량이 요만큼인데 31%밖에 거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평소보다. 평균보다. 반면에 전월세 거래량은 118%나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쭉 이렇게 내려보면
이전에는 더 많았어요. 123, 129, 133, 136 이렇게 더 많은데 이 거래량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자 우리 요리사 양반 한번 데리고 와볼게요. 자 우리 이 요리사 양반이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알고 보니까 붕어빵 장사였어. 붕어빵. 이렇게 붕어빵 장사였는데 이 앞에 이렇게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길이. 그러면 이 붕어빵 장사분께서는 예를 들면 여기 있어요. 여기 2번 출구. 2번 출구 앞에서 나오는 분들의 어느 정도 평균 통행량이라는 걸 계산을 하고 그리고 재료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재료 양을 평균 100명 정도가 지나다니고 유동인구가 유동인구의 10% 정도가 꼭 붕어빵을 사 먹더라. 경험상 그래서 10명 정도는 꼭 사 먹더라.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장사는 재고를 남기면 안 되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게 장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고를 안 남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13인분에서 욕심이 있다면 15인분 정도 요렇게 재료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이런 장사들도 평균치에는 수렴하게 돼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유동인구가 20명으로 줄었어. 그럼 하루에 붕어빵이 2개밖에 안 나가겠죠? 일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저 같으면 2번 출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 것 같아요. 이 2번 출구 계단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아니면 사람들이 여기로 나오는 길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그래서 평균 거래량이 죽었다 그러면 무조건 어떤 문제는 생겼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 거래량으로 어떤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면 붕어빵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3가지 맛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평소에 10개가 나갔을 때 얘는 평소에 1개에서 2개가 나갔고, 파란색은 평소에 6개에서 7개 정도가 판매됐고, 초록색은 평소에 3개에서 4개 정도를 팔았어요. 이 정도 판매량이 꾸준하게 이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잘 나가는 붕어빵은 어떤 건가요?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우리는 이 같은 돈에 이 붕어빵을 판다 그러면 뭐를 먹어야 돼요? 요걸 먹어야겠죠, 요거를. 근데 하루에 평균 유동인구가 100명이었고 평균 판매량이 10개였는데 얘가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어느 날부턴가 2개씩밖에 안 팔려. 근데 그 2개가 어떤 날은 얘 하나 팔리고 얘 하나 팔리고 또 어떤 날은 얘 하나 팔리고 얘 하나 팔리고 어떤 날은 얘 하나 팔리고 얘 하나 팔리고 그렇게 2개씩 팔리면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붕어빵이 가장 잘 나가는 붕어빵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자, 그래서 지금 거래량을 가지고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걸 판단하면 분명 둘 중 하나 맞겠지만 상승이든 하락이든 홀짝이니까 둘 중 하나 맞겠지만 이 거래량과 이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면 잘못 판단할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붕어빵을 설명드린 대로. 이거 이해하셨죠?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오늘 이 긴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신다 그러면 얘 지금 금리가 올라서 그런 건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얘 오랜만에 나왔는데 뉴스도 안 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급격하게 올라서 그래서 이걸 아직 적응을 못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단도 중요한 게요. 그냥 막연하게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조정받는다 그러면 나중에 금리가 내려갈 때는 집을 무조건 사야 되겠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금리가 내려갈 때는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금리가 내려갈 때는 수요가 막 몰릴 거고 그럼 금리가 내려가기 전에 금리가 최고조일 때 내가 이걸 사야겠네요.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금리도 집값에 영향을 주긴 하는데 금리가 올랐다고 반드시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근데 이번만큼은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고 이 오름의 끝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지금 이 붕어빵이 하나에 5만 원에 팔아. 5만 원에. 예를 들면 붕어빵을 5만 원 주고 사 먹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먹고는 싶어. 내일 되면 이게
45,0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대, 붕어빵이. 그런 소식을 들었어. 그럼 5,000원이 큰 돈이기 때문에 기다리죠, 다음 날까지. 근데 다음 날 왔는데 이게 한 4만 원으로 또 떨어질 것 같다는 소문을 들었어. 확실하진 않은데 떨어질 수도 있대. 그럼 또 기다릴 만하죠. 5,000원을 버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에요. 금리가 올랐으면 그 오른 금리에 적응을 해서 사람들은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행동이 월세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사람은 월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전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매매로 가는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 금리가 자리를 잡으면 그거에 적응을 해서 자기 상황에 맞게, 분수에 맞게 그게 적응해서 매매 수요가 또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집을 안 산다. 그리고 PIR 얘기도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인구가 100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루에. 100명이 고스란히 다 지나가는데, 평균이니까 어느 날은 80명이 지나가고, 어느 날은 120명도 지나가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80명에서 120명 정도 되는 평균치 분들이 지나가는데, 그리고 평소에는 10%씩 붕어빵이 팔렸는데, 10개씩 팔렸는데, 유동인구는 평소대로 지나가는데도 이 붕어빵이 안 팔린다 그러면 이 붕어빵에 문제가 있는 거죠. 붕어빵에. 이 붕어빵의 가격을 내리든 맛을 바꾸든 모양을 바꾸든 뭐 호객행위를 하든 좀 뭔가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유동인구 자체가 평소 평균 100명이 지나갔는데 이게 어느 날 20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줄었어. 눈으로 확인이 돼. 줄어든 게. 이게 줄어든 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역사에 계단이 고장났던 거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는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거의 뭐 경제 위기에 준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이 어디까지 갈지, 물가가 뭐 어떻게 될지 이건 잘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사람들은 살 집이 필요하다는 거는 알아요.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이 사람들이 어딘가에는 살 곳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매매 가격이 떨어진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월세가 보셨냐고요, 월세가. 이건 이미 여러분들께서 기사를 많이 접하셨잖아요. 전세 건수는 떨어지고 월세 건수는 늘어나고 이미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거래가 올라간다는 거는 지금 주변에 물량이 남아도는 물량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럼 앞서서 말씀드렸었는데 유동인구는 일정하고 오히려 유동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2번 출구였죠. 여기에 이 붕어빵 가격이 아까 5만 원이었죠. 5만 원. 너무 비싸게 잡았는데 이 붕어빵 가격이 떨어지려면 2번 출구가 있다는 건 1번 출구가 이 길 건너에 있다는 거겠죠. 2번 출구와 1번 출구밖에 없었는데 예를 들면 3번 출구와 4번 출구가 생겼다. 이러면 붕어빵 가격이 떨어집니다. 5번 출구와 6번 출구가 생겼다. 그러면 붕어빵 가격이 더 떨어져요. 그리고 7번 출구와 8번 출구가 생겼다. 그러면 이 붕어빵 사장님은 없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어떤 경우에 이 5만 원이나 하는 붕어빵 가격이 쭉 떨어질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셔. 2번 출구. 이 붕어빵 가게 옆에 붕어빵 가게 하나 더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면 또 생기고 붕어빵 가게가 하나 또 생기면 이것도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다 붕어빵 가게잖아요. 그러면 5만 원이었던 붕어빵이 자연스럽게 2만 5천 원까지 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은 금리 혼자 올릴 수도 없고 금리 혼자 내릴 수도 없는데 기본은 수요 공급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출도 힘들게 했고 세금도 힘들게 했고 금리도 힘들어서 심리까지 죽었잖아요. 이렇게 전반적인 모든 환경들이 안 좋아지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으로 돌아서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잖아요. 그럼 분양가 가격은 더 올라갈 개연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청약 열기는 지금도 많이 식었지만 앞으로도 더 식어갈 거란 말입니다.
왜냐면 청약은 주변 아파트 가격 대비 메리트가 있어야 사람들이 몰리니까요. 여기에 유동성까지 빠지니까 이제 개발 호재만 보고 들어가는 그런 투기 수요자들도 많이 빠질 거란 말입니다.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린 수요 공급밖에 안 남는데, 이렇게 주택 시장이 안 좋으면 인허가 물량은 당연히 줄어들 거고요. 청약 경쟁률이 없어지니까 분양 물량도 줄어들 거고요. 분양을 하면 미분양은 늘어날 거고,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착공 물량이 줄어들겠죠. 요건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미래의 공급 부족 현상은 심화될 겁니다. 지금도 착공 물량은 줄어들고 있죠. 그럼 정부에서는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요 세금 규제를 완화해 줄 수밖에 없는데, 이때가 되면 대출 규제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일단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게 다 풀린다고 해도요, 꽁꽁 얼어붙어 있던 시장이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을 건데, 지금 시장에서 계속 수요를 이렇게 누른다 그러면 얘가 올라가는 시기는 이렇게 뒤로 늦출 수 있지만, 오히려 올라가는 폭은 그때 되면 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공급은 지금 변한 게 없는데 자꾸 수요만 눌러놨으니까요. 이번에는 정부에 속는 게 아니고 상황에 속지 마시고, 이게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요. 원인이 이거니까 규제가 풀리고 급격하게 오르는 게 멈추거나, 아니면 내려가거나, 아니면 올라갔든 내려갔든 시장이 여기에 적응을 하거나, 지금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과 매매 가격에서 전 월세로 사는 것보다 매매로 거주하는 게 더 유리하고 메리트 있는 시점이 올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서 이 시기가 오든지, 아니면 매매 가격이 떨어져서 이 시기가 오든지, 어쨌든 사람 사는 거는 요거 아니면 요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건데, 요게 더 유리해지고 요게 더 유리해지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들으시고 바로 그렇구나 하면 이해를 못 하시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사실 이게 회복이 언제가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꽁꽁 얼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오는 거잖아요. 지금 꽁꽁 얼어있는 시장을 걱정하지 마시고, 꽁꽁 얼어있는 게 언제 녹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시장이 언제 가장 단단하게 얼까 그걸 생각해 보시고, 가장 단단하게 얼었을 때, 심리가 다 죽었을 때, 그때는 꼭 집을 개 타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집 걱정 덜어내시길 바랄게요.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고민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영상이 조금 많이 길어졌어요. 뭐 두 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정 부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짧은 영상으로라도 자주 찾아올게요. 건강이 최고니까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